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변준환 입시소장님과 함께 수능 없이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대학을 간다. 그럼 뭐가 필수적이죠? 수능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수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능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인서울 하려면 국어, 영어, 수학, 사탐 또는 과탐을 5월 2등급 맞아야 국숭세단 정도에 걸릴까 말까죠. 네, 그렇죠. 네, 국어가 5등급이다. 그럼 뭐 인서울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을 전혀 안 보고 검정고시 출신들이나 또는 수능을 포기한 애들, 논술로 합격을 했는데 올해 그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보고 싶다. 그럼 반수생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수능 응시하지 않고 대학 가는 방법 시리즈 1, 2, 3, 4가 나오겠네요. 네. 자, 수능 없이 인서울이 가능한 대학. 그 중에서도 특히 논술 전형으로 가능한 인문 계열에서 논술 전형으로 가능한 대학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논술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무려 13개 대학이나 있습니다. 먼저 카톨릭대 인문이 있고요. 네, 네. 가톨릭대 인문, 간호학과는 제외됩니다. 네, 간호학과는 제외되고요. 간호학과는 최저 기준이 있어요. 세 개의 영역에 총 합이 6등급을 나와요. 그러니까 2를 맞아야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카톨릭계 인문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그리고 올해 새로이 나왔죠. 수원대. 새롭게 등장한 수원대가 있죠. 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노려볼 수 있는 연세대가 있죠. 그렇죠. 반수생들이 포커싱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연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대, 인하대, 한국기술교육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글로벌, 한양대 서울, 한양대 에리카. 네. 이렇게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이 무려 13개 대학이나 있습니다. 네. 자, 뭐 한국기술교육대나 한국산업기술대는 이제 서울에 있지 않고요. 천안과 그다음에 경기도권에 있죠. 네. 자, 일단 한양대 에리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이슈네요. 네. 한양대 에리카 우리 안산에 있죠. 네, 그런데 네, 네. 이게 올해 새롭게 들어왔다는 게 새로운 이슈입니다. 네. 자, 그다음 소개해 볼까요? 네. 이걸 시기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의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을 실시하는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이건 2021학년도 기준이고요.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은 한 대학입니다, 현재. 네. 네. 카톨릭대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건 코로나 때문에 경기대와 연세대가 네, 뒤로 맞습니다. 갔잖아요. 네. 원래 경기대하고 연세대가 수능 이전에 시험을 봤었는데요.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기대하고 연세대가 수능 이후로 시험을 연기했었죠. 어떤 친구들이 수원대는 언제 봐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원대는 아직 요강이 4월까지 결정되지 않아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시 요강은 4월 말에 각 대학 홈페이지에 확정 공고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리가 확정 공고된 입시 요강을 가지고 5월 초에 입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학별 논술 요양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간단히. 네. 카톨릭대는 기본적으로 언어 논술의 세문항을 100분 안에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카톨릭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논술의 교과 30인데 논술 실질 반영률이 실제 설정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이렇게 논술 실질 반영률이 70%가 아니라 86.6%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논술은 최고 점수 70과 최저가 0이지만 교과는 최고 점수가 30에 최저 점수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내신은 신경 쓰지 말라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의 길이가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문항이 700자 플러스 50자로 이렇게 언어, 사회 영역 각각 나오기 때문에 경기대 또는 광운대가 문제 유형이 유사하긴 하지만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이 이제 언어 영역의 문제가 나옵니다. 네. 국어 문제가 나오니까 시를 독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 소설을 해독할 수 있는 게 경기대가 꼭 필요하니까 국어 영역의 시 문학이 나온다. 근데 쫄 필요는 없다. 네. 충분히 준비해 준다. 네.
보통 준비를 하실 때 경기대하고 광운대를 이렇게 묶어서 유형이 같으니까요. 네, 묶어서 준비를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단국대도 역시 카톨릭대와 비슷하게 언어 논술 문제가 세 문항 나옵니다. 네. 1번 문항에선 200자, 400자로 요약형과 비교형이 나눠져서 이렇게 소문항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600자, 600자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수치 자료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1번 문제에서는 또 소설 문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수원대 가볼까요? 네, 수원대는 시간이 80분으로 좀 짧죠. 네, 뭐 일단 적성 보는 학교라서 그랬죠. 네. 적성에서 논술로 넘어오면서 논술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됩니다. 국어 능력 60에 수학 능력 40을 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국어는 60점이고 수학은 40점인데 거기에 곱하기 6을 해서 총점 600점을 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교과 40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주는데요. 국수 영사과 반영 교과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30, 30, 25, 15 순으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한테 유리한 교과를 차례대로 반영하는 거니까 내신의 변별력은 매우 떨어지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 두 문항이 각각 소문항으로 쪼개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수치 자료 해석이 역시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자료 해석 나오죠. 네. 그리고 반수생들이 특히 많이 노리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 교수님이 워낙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자, 연세대는 사실상 네 문항입니다. 크게 두 문항이고요. 소문항, 소문항 쪼개지는데 시험 치고 나오면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사탐 네 과목 시험 보고 나온 느낌을 확실하게 들게 하는 게 인문계 논술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시간이 모자라서 밑에 4번 마지막 문제 수리 문제를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게다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는 이제 한양대 논술로 붙고 그 다음에 반수해가지고 연대 붙는 경우, 또 건국대 논술로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수해가지고 연대 논술 붙는 경우 그런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수생들의 잔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편입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네. 제2의 편입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영어, 수학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수능, 수학으로 한 3등급 이내, 영어도 2등급,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능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네. 수학의 기본 개념, 기본서 확인하고요. 기본 네. 개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꾸준히 해두는 것이 연세대 논술을 풀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네. 일단 쉽지는 않다 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언어는 사실상 두 문항이라고 돼 있지만 네, 소문항이 각각 쪼개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박 교수님이 네 문항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이 네 문항을 120분 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네. 네. 그리고 수학은 기본 개념이 필요해서 3등급 이상, 영어도 2, 3등급의 독해 능력을 갖추어야만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올해는 시험을 다시 또 앞당겨서 10월달에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무조건 5월달에 연세대반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인하대로 갈까요? 네.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은 120분이고요. 언어 두 문항을 내는데 600자, 1000자 이렇게 내는데 해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수치 자료가 포함되고요. 논술은 700점 만점인데 기본 점수가 250점 부여됩니다. 교과는 최고 점수가 300점인데 역시 기본 점수가 100점이 부여되고요. 따라서 결국은 교과보다는 논술이 가장 입결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도 뭐 내신 6등급 학생도 합격했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별 신경 쓰지 않을 필요 없고요. 네. 자, 우리 산업기술교육대 산업경영이 있고 한국산업기술대가 인문의 경영 디자인공학부가 있죠. 네. 자, 요거 좀 이제 요 대학들 두 개 대학들은 이제 어떤가요? 특징이? 네.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시형 언어 네 문항이 출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 자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고요. 시간은 100분입니다. 조금 인문계 논술에서 준비가 어려운 대학이 한국산업기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80분인데 대학 입시 요강에서 수리 논술을 세 문항을 출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 논술 세 문항을 문항당 A4 한 장 이내로 풀 수 있는 세 문항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꽤 인문계열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수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한국산업기술대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다만 이쪽에 지원이 좀 어렵겠다 또는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리논술을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외대하고 한양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대 글로벌은 우리 용인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없는 진짜 달콤한 대학이죠. 네, 맞습니다. 네, 6등급 내신 6등급도 그냥 합격했고요. 네.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시험 시간은 100분인데요. 네. 인문과 사회로 나누어져서 시험을 보는데요. 좀 특색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인문계열은 문항 세 문항 중에 3번 문항이 서로 갈라지는데요. 네. 3번 문항이 인문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등장하고요. 사회에서는 자료 해석으로 같은 주제가 하나는 영어 또 하나는 자료 해석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캠퍼스 외대 문제랑 동일하네요. 네네네. 동일합니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양대와 한양대 에리카가 있죠. 네. 네. 한양대는 인문 상경으로 나눠서 9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네. 네. 한양대는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언어 논술 1200자 한 문제로 사실은 입결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하제일 논술 대회다. 맞아요. 네. 천하대일 논술 경시 대회죠. 네네네. 경쟁률이 기본 100대 1이 넘어가죠. 맞아요. 네. 연대도 그렇고요. 네. 사실상 논술 80에 학생부 종합이 20이지만 학생부 종합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네. 네. 따라서 사실상 논술 100 전형에 가까운 형태고요. 네. 인문 논술 1200자 하나를 90분 동안 잘 쓰게 되면 수능을 보지 않고 사실은 한양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실 주요 대학의 하나를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사실상 이게 장원 급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특색 있는 건 상경 계열에는 수리 문항이 들어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학이 좀 어려워요, 그죠? 네. 한양대 상경계열은 수리 준비 없이 시험을 본다는 건 사실은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거의 같죠. 네, 그래서 수리 논술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리카가 새롭게 올해 네. 등장했습니다. 네. 수능 최저 없이 가는 걸로. 네. 자, 여기 특색이 좀 있어요. 이 대학은 네, 작년에 갑자기 수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뜨악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입시 요강을 꼭 확인하시고요. 네, 각 대학의 예시 문항, 즉 2022 모의 논술이 발표되면 어떻게 출제하는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원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시 요강이 발표된 이후부터 주로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사이 많이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모의 논술 유형을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올해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지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없이 수능 공부하지 않고 논술로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변준환 입시소장님과 토핑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이었습니다.